사무직이신 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체감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시거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동작을 해온 탓에 특정 부위가 계속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쌓였던 데미지가 한 번에 터져서 통증이 크게 오면 그제야 병원에 오셔서 제가 디스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손목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달, 3달 뒤에는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두팔로 정형외과 허한정입니다. 요즘 직장인분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컴퓨터와 씨름하시잖아요. 계속 앉아서 일하다가 회의가 있으면 회의에 가서도 앉아있고, 끝나면 스마트폰으로 메신저를 확인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사무직이신 분들은 하루에 3분의 1 정도인 8시간 정도를 대부분 앉아서 보내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앉아서 일만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하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은 무거운 걸 들었다든지 또 지나치게 몸을 써야지만 몸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무직이신 분들은 당장 눈에 보이거나 체감할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시거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동작을 해온 탓에 특정 부위가 계속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쌓였던 데미지가 한 번에 터져서 통증이 크게 오면 그제야 병원에 오셔서 제가 디스크가 있는 줄 몰랐어요, 손목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걸리기 쉬운 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도 의외로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평소에 키보드 타이핑을 하시다가 갑자기 손목이 찌릿하면서 시큰거린다든지, 또는 밤에 주무시다가 저려서 깬 적이 있다든지, 또는 최근에 허리가 많이 뻐근했다든지,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근무에 집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직장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은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손목 안쪽에 작은 터널, 정확히는 횡수근인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덮여있는 공간 안에 정중신경이 지나가는데, 터널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좁아지거나 압력이 높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현상입니다. 사무직인 분들은 컴퓨터 마우스를 오래 잡거나 타이핑을 많이 하시는 것과 같은 반복적인 손목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반복적인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대개 이 손끝으로 저릿하거나 가끔씩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고는 해요. 그때는 업무가 많아서 손목이 좀 피곤하구나 하고 지나치기가 쉬운데, 이러한 통증이 밤에 주무시는 동안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은 아예 밤중에 주무시다가 저림 감각이나 또는 통증 때문에 잠을 깨서 설치시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뻣뻣해서 힘이 잘 안 들어간다든지, 또는 컵을 들다가 떨어뜨린다든지, 손잡이를 돌릴 때 어색함을 느낀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면은 젓가락질 같은 기본적인 동작도 힘들어지실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하는 내내 손목이 거의 같은 각도로 꺾여 있거나 눌리고 있는 상태가 몇 시간씩 지속되는데요. 이때 손목을 감싸고 있는 인대와 힘줄,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에 무리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손목을 고정된 각도로 오래 두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손목을 돌려주고 손가락을 쭉 폈다가 가볍게 주먹을 쥐어주는 동작,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벼운 밴드를 이용해서 손목 근력 운동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가 몸에 잘 맞도록 높이를 조정하는 것도 좋고요. 가능하면 버티컬 마우스라고 해서 옆으로 쓰는 마우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소해 보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걸리기 쉬운 두 번째 질환은 바로 이 허리 통증입니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허리는 원래 아픈 거 아니야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같은 허리 통증이어도 원인과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좀 오래 앉아 있었더니 뻐근하네 정도로 끝나지만, 그러한 통증들이 수개월 동안 쌓이다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온다든지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면서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이 마곡이다 보니 LG 직원분들이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요. 오셔서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앉아서 일하다 보니 허리가 조금씩 아프긴 했는데 그냥 늘 앉아서 일하다 보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십니다.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야근까지 하면서 무리하시게 되면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쪽이 저릿하고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깜짝 놀라 병원으로 뛰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움직이질 못해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보통 디스크가 터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허리 통증을 그냥 간과하고 지내시게 되면 디스크가 탈출이 돼서 진행되는 걸 모르고 있다가 결국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을 그냥 찜질이나 파스 정도로 버티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이러한 통증이 정확히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예를
예를 들어서 근육이 살짝 뭉친 정도라면은 스트레칭이라든지 마사지 또는 적절한 운동으로도 회복될 수 있지만, 디스크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MRI나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허리 쪽 디스크가 많이 찢어져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직은 크게 심각하지 않고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으로 호전될 수 있으면 시간을 두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 통증의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 중 하나는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1시간에 한 번씩이라도 가볍게 일어서서 허리를 뒤로 젖혀 보시거나 엉덩이와 허벅지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는 의자를 너무 깊숙이 앉아서 허리를 둥글게 말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세는 척추가 받는 스트레스를 크게 높이기 때문에 등받이를 활용하되 허리를 살짝 세워서 앉으려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허리 통증에서 가장 무서운 건 통증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 허리 통증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나쁜 자세나 습관이 잡히면은 계속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성 통증이 한 번 왔다면 이미 어느 정도 문제가 진행됐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저리거나 오래 앉아있다 일어설 때 아예 허리를 못 펼 정도로 뻣뻣하다면 서둘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허리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악화되면 원래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쉬어야 하거나, 또한 수술 후에도 재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걸리기 쉬운 세 번째 질환은 목 디스크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그래도 주의를 좀 하시려고 하는데 막상 목 디스크는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목 디스크의 안 좋은 습관들을 얘기해드리면 그런 것도 안 좋나요? 저 맨날 하고 있었는데 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단 이 목 디스크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목뼈, 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목에만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깨라든지 팔, 심지어 이 손끝까지 저린 느낌이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깨도 뻐근하고 팔도 저려서 팔도 막 돌리고 하시잖아요. 이게 팔이랑 어깨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목에서부터 불편한 게 팔이랑 어깨까지 내려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은 다들 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도 목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서 컴퓨터 할 때 목 이렇게 내밀고 일하면 목 주변 근육이 매일같이 혹사당하고 목 디스크가 생기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 중에는 평소에 이 게임을 좋아하셔가지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핸드폰 게임하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고, 사무실에서도 컴퓨터 앞에서 잘못된 자세로 일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다시 또 컴퓨터에 앉아서 게임을 하시다가 늦게 잔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자는 시간만 빼면 거의 하루 16시간 이상 목을 혹사시키고 있는 분이었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목이 나만 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목을 숙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고 팔에 힘이 빠져서 젓가락질조차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목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여서 신경을 다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셨고, 증상이 심하다 보니 회복 기간도 거진 1년 가까이 되셨는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좋아하는 게임은 물론 회사 업무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인사평가에서도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이건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카페에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시거나 침대에 누워서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퇴근 후에 집에 가서도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SNS나 웹툰을 보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걸리기 쉬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좀만 쉬면 낫겠지 하고 생각하시다가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다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가벼운 통증이었다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달, 3달 뒤에는 결국 수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악화돼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내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 너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상하다 싶은 단계에서는 한 번쯤은 정형외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2배 이상 아낄 수 있어요. 아픈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엑스레이나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더라도 초기에 치료받으면
받으면 비수술적인 치료나 간단한 교정만으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증상이 심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 될 텐데, 수술을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아마도 회복 기간일 겁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를 쓰시거나 휴가를 써야 될 텐데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원분들이 연차를 연달아서 쉬는 게 눈치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심한 걸 알고서도 회복 기간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는 타 병원과는 달리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최소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 이상의 회복 기간이 걸리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으시고 다음 날이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하루 정도 쉬는 날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생업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픈 것도 빨리 사라지고 회복도 빠르다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데요. 이렇게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정형외과는 10개 중에 한 곳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이 두팔로 정형외과라고 할 만큼 팔 쪽으로만 제가 수술을 5,000건 이상 했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도 많고 수부 전문 병원으로 유명해져서 전국에서 이 수술을 받으러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거나 한번 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지금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두팔로 정형외과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